이 중절년아, 어디서 부정한 손으로 귀한 음식을 만져? 당장 그 더러운 보따리 들고 내 집에서 꺼져!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얼굴에 소금을 뿌리며 대문 밖으로 밀쳐냈습니다. 남편은 비에 젖은 아내를 외면한 채 차갑게 창문을 닫아버렸죠. 하지만 12시간 뒤 그들이 다시 만난 곳은 옥탑방이 아닌 대한민국 1위 태상그룹 회장실이었습니다. 후줄근한 앞치마를 벗고 눈부신 기품을 드러낸 아내를 본 순간 남편은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평생 무시당하던 며느리의 위대한 반격,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은정이에요. 올해로 나이 40을 갓 넘겼지만 제 손등을 보면 환갑 넘은 노인네 손마디처럼 굵고 거칠답니다. 누군가는 말해요. 재벌가 며느리가 손이 왜 그래? 집안일은 도우미들이 다 해줄 텐데. 하지만 그건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예요. 대걸 같은 집에서 사는 게 꼭 천국은 아니더라고요. 오늘도 새벽 4시 30분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짙은 감청색이고 서늘한 새벽 공기가 코끝을 스치네요. 저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합니다. 우리 시댁 어른들은 유별나세요. 밥은 무조건 가마솥에 지어야 하고 국은 전날 끓인 건 입에도 안 대시거든요. 그래, 은정아. 오늘도 무사히 넘기자. 내가 조금만 부지런 떨면 집안이 조용한 법이니까. 쌀 씻는 소리가 고요한 부엌에 울려 퍼집니다. 제 고향 강원도 산골에서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방식 그대로 쌀뜨물을 3번 받아내고 묵직한 무쇠솥 불을 조절합니다. 밥냄새가 구수하게 올라올 때쯤이면 제 이마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히죠. 저는 중학교만 졸업했어요.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동생들 뒷바라지 하느라 공장으로 식당으로 뛰어다녔거든요. 그러다 운명처럼 지금의 남편 진혁 씨를 만났죠. 남편은 저의 그 성실함과 따뜻함이 좋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 화려한 성진그룹의 안주인이신 시어머니, 박 여사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에휴, 이놈의 밥냄새. 집안에 탄내가 진동을 하는구나. 너는 10년을 가르쳐도 어째 품이라는 게 안 생기니? 꼭 시장통 국밥집 같아, 천박하게. 어머님, 일찍 계셨어요? 갓 지은 밥이 보약이라 생각해서 조금 일찍 서둘렀습니다. 얼른 씻고 나오셔요. 좋아하시는 전복초랑 명란젓 정갈하게 준비해뒀습니다. 호약은 무슨? 배운 게 없으니 몸 쓰는 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지. 친혁이가 도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너 같은 애랑 엮였는지. 내 팔자야. 어머니의 가시돋친 말씀은 익숙해요. 그래도 저는 웃으려 노력합니다. 제가 학벌이 부족한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믿어요. 진심으로 대하면 언젠가는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고. 그렇게 10년 동안 시부모님 생신 한번 거르지 않고 제 손으로 20첩 반상을 차려냈고 남편 내조하며 그룹의 꾸준 일들을 뒤에서 묵묵히 처리해왔습니다. 여보, 일어났어요?
어제 술 드신 것 같아서 북엇국 시원하게 끓였는데 한 그릇 비우고 나가요. 됐어. 회사 가서 대충 먹지 뭐. 아, 그리고 은정아, 오늘 저녁에 강 회장님 모시는 만찬 있는 거 알지? 너는 그냥 구석에 조용히 있어. 괜히 아는 척 하다가 가방끈 짧은 거 티내지 말고. 알았어? 남편의 무심한 말투에 가슴 한구석이 싸늘해집니다. 예전엔 내 손을 잡으며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부끄러운 모양이에요. 재벌가 며느리들 모임에 가면 제가 중졸이라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라나요? 저는 오늘도 대답 대신 앞치마에 거친 손을 쓱쓱 닦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걱정 마요, 여보. 내가 음식 맛있게 준비해서 손님들 기분 좋게 해드릴게요. 당신 체면 안 깎이게 조심할게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평소처럼 헌신하며 살아가던 이 평화로운 아침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폭풍우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를 벌레 보듯 하던 저 사람들이 제 발등에 입을 맞추며 울부짖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죠. 자, 이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평화로웠던 일상이 순식간에 깨지고 제 가슴에 지워지지 않을 생채기가 난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그날 저녁 성진그룹의 대저택은 평소보다 3배는 더 분주했습니다. 국내 굴지의 유통 대기업인 태상그룹의 강 회장님을 모시는 아주 중요한 만찬이었거든요. 우리 시아버님 사업이 요즘 위태롭다는 소문이 돌더니 이번 투자 유치에 그룹에 사활이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시장을 3번이나 오가며 최고급 식재료를 준비했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시고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내가 잘하면 남편 일이 잘 풀리겠지 하는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래, 오늘만 잘 넘기자. 강 회장님이 까다롭기로 유명하시니 간 조절에 더 신경 써야 해. 드디어 저녁 7시 검은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위험 있는 모습에 강 회장님이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시아버님과 남편은 현관까지 나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맞이하더군요. 저도 구석에서 조용히 목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거실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마른 행주를 손에 쥔 채 거실 쪽을 살폈죠. 강 회장님, 갑자기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저희가 사활을 걸었다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발 다시 한 번만 검토해 주십시오. 성 회장님, 비즈니스는 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진의 이번 제안서는 기초부터가 잘못됐어요. 데이터도 부실하고 무엇보다 진정성이 안 보여요. 이런 수준 낮은 곳에서 내 5천억을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집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5천억. 그건 성진그룹이 부도가 나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액수였죠. 남편 진혁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던 시어머니 박 여사님이 뜬금없이 화살을 저에게 돌리더군요.
아이고, 강 회장님, 노여움 푸셔요. 이게 다 이 집안에 복 없는 년이 들어와서 그런가 봅니다. 예, 너 이리로 와나? 저는 당황해서 거실 한복판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님 부르셨어요? 이게 우리 집 며느리인데 보시다시피 중학교밖에 못 나온 무식한 애입니다. 이런 애가 차린 음식을 드셔서 회장님 기분이 상하신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야, 무식한 내가 뭘 알아서 가만히 있어? 회장님께 무릎 꿇고 사죄드려. 내 부정탄 손으로 만든 음식 때문에 일이 꼬인 것 같으니까. 강 회장님은 황당하다는 듯 허 웃었고 시아버님과 남편은 그저 반감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남편은 저를 원망 섞인 눈초리로 쳐다보더군요. 마치 제가 대학만 나왔어도 이런 수모는 안 당했을 거라는 듯이요. 어머님 말씀 들어. 강 회장님 기분 상하셨잖아.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야?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여보, 어머님, 제가 음식은 정성껏. 됐습니다. 집안 꼴이 잘 돌아가는군요. 투자 철회는 확정입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강 회장님이 단호하게 문을 박차고 나가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시아버지는 제자리에 주저앉으셨고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을 기세로 달려들었죠. 이 화상아, 내가 우리 집안을 다 말아먹었어? 내가 중졸인 게 쟤야, 이 무식한 년아. 저는 바닥에 쓰러져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짚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10년 동안 종처럼 일하며 헌신했던 결과가 고작 무식해서 집안 망친 년이라니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왜 중졸인지, 그리고 제가 공장 다니던 시절 누구의 목숨을 구했는지. 또한 강 회장이 그토록 찾고 싶어 하던 은인이 바로 눈앞에 무식한 며느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저를 향해 쏟아지는 비난은 비수보다 날카로웠습니다. 10년의 세월이 단 1분 만에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죠. 강 회장님이 떠난 거실에는 서늘한 정적 대신 저를 향한 광기 어린 분노만 가득 찼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신고 있던 실내화를 벗어 제 어깨를 사정없이 내려치기 시작했어요. 야, 이년아, 내가 사람이냐? 짐승이지. 내가 오늘 그 재수없는 얼굴로 강 회장님 앞에서 알랑거리지만 않았어도 일이 이 지경까지는 않았어. 5천억이야. 5천억. 내 몸뚱이를 수만 번 팔아도 못 갚을 돈이라고. 어머님, 잘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저는 시키는 대로 음식만. 무식한 게 쟤야. 중학교 겨우 졸업하고 식당 서빙이나 하던 년을 며느리라고 들인 내가 미친 년이지. 너 오늘 당장 짐 싸서 나가. 이 집안에 내까지 게 발붙일 곳은 이제 없어. 저는 옆에 서 있는 남편 진혁 씨를 간절하게 바라봤습니다. 여보, 제발 한마디만 해줘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당신은 알잖아.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제 심장을 얼음 송곳으로 뚫는 것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은정아, 나도 이제 한계다. 솔직히 말해서 너랑 같이 사업 파트너들 만날 때마다 내가 얼마나 쪽팔렸는지 알아? 영어 한마디 못하고 경제 용어 하나 알아듣지 못해서 멍하니 서 있는 내 꼴을 보며 내가 무슨 생각을 했겠냐고. 오늘은 정말 최악이었어. 여보, 어떻게 그런 말을... 당신 고시 공부할 때 공장에서 밤낮으로 일해서 뒷바라지 한 게 누군데? 누가 그러래? 그건 내가 좋아서 한 거잖아. 이제 와서 생색이야? 야, 태산그룹 투자가 날아갔어. 우리 회사 이제 부도이익이라고. 내까짓 게 뭘 알아? 그저 밥이나 하고 청소나 할 줄 알지. 내가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어? 못하잖아.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부엌에 있던 제 앞치마를 가져와 거실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이거 봐라, 이거. 이 지저분한 앞치마 쪼가리가 딱 내 수준이야. 너 같은 년은 우리 집안에 수치고 5점이야. 어디서 근본 없는 게 재벌가 안주인 행세를 하려 들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저들은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필요할 때 부려먹고 일이 틀어지면 던져버리는 소모품 정도로 생각했나 봅니다. 저는 바닥에 흩어진 제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내며 생각했습니다. 아, 이 사람들에게 나는 10년 동안 가족이 아니라 말 잘 듣는 식모였구나. 정말 제가 나가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가요? 5천억 투자. 제가 없으면 다시 돌아오는 건가요? 말이라고 하니? 내 재수 없는 기운만 빠져도 하늘이 도우실 거다. 어서 꺼져.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것은 10년간 이어온 굴욕적인 인내심의 끝이었습니다. 저는 부엌 한 구석 낡은 천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작은 나무 상자를 떠올렸습니다. 25년 전 제가 공장 화재 현장에서 한 노신사를 얻고 나올 때 그분이 제 손에 쥐어주며 하셨던 말씀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얘야, 이 번호는 내 목숨값이다. 내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이 불어오거든. 언제든 이 번호로 연락하거라. 내가 내 뒤를 지키는 거대한 산이 되어주마. 그 노신사의 이름은 강태산. 바로 방금 전 이 집을 박차고 나간 태산그룹의 강 회장님이었습니다. 비 내리는 밤 쫓겨나듯 맨몸으로 쫓겨난 제 신세가 참으로 처량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참함이 오히려 저를 깨우는 신호탄이 되었죠. 밤은 깊었고 하늘에선 제 마음을 아는지 장대비가 무섭게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제 옷가지 몇 개를 보자기에 싸서 대문 밖으로 던져버리더군요. 까당하는 소리와 함께 창문이 닫히는데 그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 같았습니다. 10년이야. 10년을 내가 이 집 귀신이 되겠다고 버텼는데 결국 남는 건 이 젖은 보따리 하나뿐이네. 저는 차가운 빗줄기를 맞으며 담벼락에 기대 앉았습니다. 갈 곳도 없었어요. 친정부모님 돌아가시고 동생들 시집장가 보내느라 제 명의로 된 집 한 칸, 통장에 돈 한 푼 남겨두지 않았거든요.
오로지 남편 진혁 씨와 시댁 식구들이 제 세상의 전부라고 믿고 살았던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그때 대문 너머로 남편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들리는 그들의 대화는 빗물보다 더 차갑게 제 가슴을 적셨습니다. 진혁아, 저 물건 나갔으니 이제 다 속이 시원하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집안 규수 알아봐야지. 그 중절년 때문에 우리 집안 격이 얼마나 떨어졌었니? 알아요, 어머니. 저도 솔직히 은정이랑 살면서 대화가 안 통해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당장 강 회장님 마음을 어떻게 돌리죠? 부도 나면 새 장가는 무슨 소용이에요? 걱정 마라. 강 회장님도 사람인데 우리가 진심으로 빌면 안 들어주겠니? 내일 다시 찾아가 보자. 그 무식한 애가 없으니 이제 운이 트일 거야. 남편의 대답. 대화가 안 통해 답답했다는 그 말이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제가 경제 용어를 몰랐던 건 밤늦게까지 그들의 술상을 차리고 뒷바라지하느라 신문 읽을 시간조차 없었기 때문이라는 걸 그는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싶었겠지요. 저는 젖은 손으로 품 안을 뒤졌습니다. 낡은 지가 깊숙한 곳, 코팅조차 빛바랜 작은 종이 한 장이 만져졌습니다. 25년 전 시꺼먼 연기가 가득했던 공장 창고에서 제 등에 엎여 가쁜 숨을 몰아쉬던 그 노신사. 제게 은인이라며 눈물 흘리던 그분의 떨리는 손길이 기억났습니다. 회장님, 기억하시나요? 당신을 얻고 달렸던 그 16살 소녀를. 저는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요. 저는 빗물에 젖어 흐릿해진 전화번호를 한 글자 한 글자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덜덜 떨렸습니다. 과연 기억이나 하실까? 벌써 25년이 지났는데. 신호음이 가는 짧은 시간이 마치 100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네, 태산그룹 비서실입니다. 누구십니까? 25년 전 경기도 안산 공장 화재 때 강 회장님을 얻고 나왔던 김은정이라고 합니다. 이 번호로 연락하면 언제든 도와주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회장님을 뵐 수 있을까요? 수화기 저편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급박하게 변하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정이니? 정말 은정이 맞니? 내가 너를 찾으려고 20년을 넘게 사람을 풀었는데 도대체 어디 있었던 게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강 회장님의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소리는 절망의 끝에서 저를 잡아준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회장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너무 억울해서 더는 못 살겠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바보 같은 은정이가 아닙니다. 나를 짓밟은 자들에게 제가 받은 피눈물을 그대로 돌려주기 위한 가장 차갑고도 뜨거운 결단을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닦아내고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뺨을 때리는 빗물은 차가웠지만 가슴 속에선 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뜨거운 불길이 치솟더군요. 이제 바보처럼 당하고만 살던 중졸 며느리 김은정은 죽었습니다. 강 회장님과의 통화가 끝난 뒤 10분도 되지 않아 골목 어귀로 눈이 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검은색 대형 세단 세대가 빗줄기를 가르며 제 앞에 멈춰섰죠. 차에서 내린 비서실장님이 우산을 받쳐들고 제게 다가와 허리를 숙였습니다. 김은정 양, 아니 김은정 여사님 되십니까? 회장님께서 직접 모셔오라고 명하셨습니다. 어서 차로 오르시죠. 이 빗속에서 어쩌다 이런 곳에. 저는 뒤를 돌아 성진그룹의 거대한 대문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서는 지금쯤 자기들끼리 축배를 들거나 제 험담을 하며 웃고 있겠지요. 저는 젖은 보따리를 비서실장님에게 건네지 않고 직접 품에 안았습니다. 제 10년의 굴욕이 담긴 이 보따리가 나중에 그들에게 어떤 대가로 돌아가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당신들이 말했지? 내가 무식해서 집안 망쳤다고. 내가 없으면 운이 트일 거라고? 어디 한번 두고 봐. 내일 아침 당신들이 가장 믿고 있던 그 운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강 회장님의 저택에 도착하자 회장님은 맨발로 현관까지 뛰어나오셨습니다. 25년 전 시커먼 그 흐름을 뒤집어 쓴 채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 그대로더군요. 회장님은 비에 젖은 제 손을 잡고 엉엉 우셨습니다. 은정아, 이 손이 이게 뭐냐? 그 귀한 목숨 살려준 애가 왜 이런 손을 하고 있어? 성진그룹, 그놈들이 너를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냐? 저는 10년 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중졸이라고 무시하며 식모처럼 일한 것, 오늘 밤 5천억 투자 실패의 책임을 뒤집어 쓰고 쫓겨난 것까지요. 제 이야기가 끝날 때쯤 강 회장님은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내던지셨습니다. 성진, 성회장, 그 비열한 놈. 감히 내 생명의 은인을 발개로 하라. 내일 아침 그 집안 놈들 전부 태산본부로 불러들여라. 그리고 은정이 너는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내 옆에 서거라. 내가 누구인지, 그놈들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저는 회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었죠. 회장님, 부탁이 있어요. 내일 그들이 오면 저를 모른 척 해주세요. 그들이 가장 비굴하게 무릎 꿇었을 때 그때 제가 나서겠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그들의 오만을 꺾어버리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난생 처음으로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몸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에 제 모습은 초라했지만 눈빛만큼은 서슬퍼런 칼날이 같았습니다. 여보, 그리고 어머님. 당신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5천억. 그게 내 말 한마디에 달렸다는 걸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기대해도 좋아. 내일은 당신들이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될 테니까.
저는 밤을 꼬박 새우며 복수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이제 1분 뒤면 전세가 역전될 그 위대한 반격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를 내쫓으며 소금까지 뿌리던 시댁 식구들이 제 발 아래 엎어질 시간. 다음 날 아침 태산그룹 본사 32층 회장실 앞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시아버지 성 회장과 남편 진혁 씨는 양복을 매만지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죠. 그 옆에서 시어머니 박 여사는 연신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진혁아, 오늘 강 회장님 마음만 돌리면 우리 성지는 다시 일어서는 거야. 그 재수없는 중절년 내쫓길 잘했지? 아침부터 몸이 가뿐한 게 예감이 좋다니까. 어머니, 조용히 하세요. 여긴 태산 본사예요. 경비원들이 봐요. 그때 비서실장이 나와 그들을 회장실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문이 열리고 넓은 집무실 끝에는 강 회장님이 위험 있게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 커다란 동창을 등지고 화려한 실크 드레스를 입은 한 여성이 서 있었죠. 강 회장님, 어제는 저희가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기회? 성 회장, 자네는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 사람부터 되어야겠더군. 어제 내 만찬을 망친 게 누구라고 했지? 자네 며느리가 무식해서 부정이라도 탄 건가? 아이고, 회장님 맞습니다. 그 중절년이 배운 게 없어 예의도 모르고 설쳐서 그렇습니다. 어제 바로 쫓아버렸으니 이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 순간 창밖을 보고 서 있던 여인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어제 빗물에 젖어 쫓겨났던, 하지만 지금은 최고급 보석과 우아한 자태로 빛나는 저 김은정이 있었습니다. 은정아, 내가 왜 여기 있어? 이 인연이 미쳤나?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 회장님, 인연이 몰래 진입했나 봅니다. 하지만 강 회장님은 오히려 제 앞으로 다가와 정중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은정 여사님, 간밤에 잘 쉬셨습니까? 어제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 결정은 내리셨나요?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얼어붙은 남편과 시부모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입을 열었죠. 강 회장님, 제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사람을 학벌로 급을 나누고 10년 헌신을 쓰레기처럼 버리는 사람들과는 이런 한 장도 거래할 가치가 없습니다. 성진그룹에 대한 5천억 투자 전면 백지화해 주세요. 며느리야. 은정아,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어떻게 강 회장님과... 며느리, 어제 제 손에 쥐어주신 젖은 보따리랑 실내화 세례 벌써 잊으셨어요? 당신들이 무식하다고 무시하던 중졸 김은정이 25년 전 강 회장님의 목숨을 구한
유일한 은인입니다. 강 회장님은 분노한 사자처럼 책상을 내리치셨습니다. 성진, 당장 내 집무실에서 꺼져라. 감히 내 목숨보다 귀한 은인을 구박하고 내쫓아. 너희 회사는 오늘부로 태산과 관련된 모든 계열사에서 대출이다. 1분 뒤면 너희 회사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될 거야. 1분 뒤 정말로 남편의 휴대폰에서 비명 같은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진그룹 거래 정지, 태산그룹 투자 철회. 남편 진혁 씨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고 저를 때리던 시어머니는 제 구두 끝을 붙잡으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은정아, 아니 세아가 내가 미쳤었다. 내가 노망이 났어.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응? 저는 그 손을 조용히 뿌리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들리는 그들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10년 묵은 체증을 한순간에 씻어내주는 것 같았습니다.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게 바로 이런 기분일까요? 제 발밑에서 울부짖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측은함보다는 지난 10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가며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태산그룹 회장실 복도에는 시어머니 박 여사님의 비명 섞인 통곡이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를 무식한 년이라 부르며 소금을 뿌리던 기세는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제 드레스 자락이라도 붙잡으려 바닥을 기어다니는 꼴이 참으로 과간이었죠. 은정아, 세아가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내 입이 보살이지. 어떻게 그런 막말을 했겠니? 응? 너 우리 신혁이 사랑하잖니? 우리 집안 살려줄 사람 너밖에 없어. 제발 강 회장님께 말씀 좀 잘 드려다오. 저는 차갑게 멈춰서서 그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차려준 따뜻한 밥상을 받으면서도 단 한 번도 고맙단 말 대신 타박만 하던 그 손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야 제가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중졸인 제가 차린 음식은 부정탄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제 옷자락 붙잡으시면 어머님 귀한 몸에 천박한 기운을 옮을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끝났어. 다 끝났어. 태산에서 등을 돌리면 우리 성진은 오늘부로 파산이야. 진혁아, 너는 뭐 하고 있어? 내 마누라한테 빌지 않고. 남편 진혁 씨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도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부들부들 떨고만 있더군요. 은정아, 미안하다. 내가 잠시 눈이 멀었었나 봐. 너랑 보낸 10년이 나한테도 소중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 너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 나 없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배경이 된 강 회장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겠죠. 진혁 씨, 당신 아까 그랬지? 나랑 대화가 안 통해 답답해 죽을 뻔했다고.
이제 걱정 마요. 너는 나랑 대화할 일 없을 테니까. 비서실장님, 이분들 좀 밖으로 모셔주세요. 해상그룹의 품격이 떨어지네요. 강 회장님의 경호원들이 달려와 그들을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는 끝까지 이년아, 내가 감히 우리를. 이라며 악을 쓰다가 경호원들에게 입이 막힌 채 끌려나갔고 성 회장은 뒷목을 잡고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그 후 일주일 만에 성진그룹은 최종 부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화려했던 대저택은 경매로 넘어갔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좁디 좁은 단칸방으로 쫓겨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박 여사는 매일같이 남편 진혁 씨를 잡으며 내가 마누라 단속을 못해서 이 사달이 났다고 싸우느라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더군요. 그래,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거야. 당신들이 무시했던 그 밥 냄새. 앞치마가 얼마나 따뜻한 것인지 이제 차디찬 방바닥에서 뼈저리게 느껴봐요. 저는 강 회장님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못다한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학벌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더 사랑해주기 위해서요. 10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던 김은정은 이제 없습니다. 이제는 오직 저를 위한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제 파란만장한 인생 역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빗속에서 쫓겨나던 밤이 제 인생의 끝인 줄만 알았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내 진심은 왜 아무도 몰라줄까? 하면서 하늘을 원망하기도 했죠.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 시련은 저를 가두고 있던 낡은 껍질을 깨고 나오라는 신호였더라고요. 세상에 쓸모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중졸이라 무시당하며 쌀을 씻고 국을 끓였던 그 10년의 시간도 결국은 저를 단단하게 만드는 밑거름이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거나 내 노력이 헛수고처럼 느껴져서 남몰래 눈물 짓고 계시지는 않나요? 인생이란 게 참 묘해요. 내가 정성껏 심은 씨앗이 언제 어디서 어떤 꽃으로 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제가 25년 전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 오늘날 저를 살리는 거대한 산이 되어 돌아온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성실하게 살아온 하루하루가 반드시 여러분의 뒤를 지켜주는 든든한 복이 되어 돌아올 거예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요. 나를 아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고 애쓰지도 않고요. 그럴 에너지가 있다면 차라리 나 자신을 위해 맛있는 밥 한 끼 지어주고 따뜻한 옷 한 벌 사주는 게 훨씬 값진 일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남들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은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하고 빛나는 분들입니다. 학벌이 좀 모자라면 어때요? 돈이 좀 없으면 또 어떻습니까? 깨끗한 양심과 성실한 마음만 있다면 언젠간 반드시 인생에 사이다 같은 순간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자, 이제 슬픔은 탈탈 털어버리시고 오늘 저녁엔 여러분 자신을 위해 가장 맛있는 반찬 하나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저 은정이처럼 늘 통쾌하고
따뜻한 햇살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빌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요. 사랑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시간도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을 사연의 주인공분에게 따뜻한 응원의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주인공분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